아침에 일어나면서 숨이 턱 막힌 적 있으신가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다리가 힘없이 후들거린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셔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제 다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일어서면 무릎이 떨리고 오래 걷기 힘들어요. 지난주 74세 박재식 어르신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고 싶은데 중간에 몇 번이나 앉아 쉬어야 해서 속상하다고요. 70세 유순옥 할머니는 딸 집에 가는 길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문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딜까봐 두려운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본인의 모습을 떠올리셨나요?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70대 중반에도 빠르게 걷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60대 초반인데도 의자에 의지해야만 일어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의 변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나타납니다. 60세 이후 매년 1에서 3%씩 근육이 사라집니다. 뼈도 점점 약해집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됩니다. 신경 기능도 약해집니다.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가 느려져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고 걸음이 불안정해집니다. 관절은 건조해져 마찰이 생기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겹치면 계단이 무섭고 걷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다시 채워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 비타민 B12, 비타민 E. 이 세 가지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신경을 지키며 관절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복잡하거나 비싼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일상 속 식사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걷는 것이 편해지고 계단이 덜 힘들어집니다. 삶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비타민을 하나씩 살펴보고 어떻게 챙기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식탁 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작은 뼈를 지켜주는 비타민 D입니다. 햇빛을 쬐는 습관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습관이 어떻게 다리 힘을 되찾아주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자연스럽게 약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몸속 변화가 더 큰 원인입니다. 6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매년 1에서 3%씩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뼈도 약해집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뼈가 쉽게 부러지고 균형을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신경 기능 역시 나이에 따라 서서히 저하됩니다. 뇌에서 다리로 전달되는 신호가 늦어지고 발바닥 감각이 무뎌집니다. 평지를 걸어도 마치 소미를 걷는 듯한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관절 문제까지 겹칩니다. 무릎, 발목, 고관절이 건조해져 움직일 때 마찰이 생기고 통증이 나타납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조차 부담이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동시에 진행되면 계단이나 장시간 걷기가 두려워집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중간에 여러 번 쉬어야 하고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단순히 노화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몸이 다리를 지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을 서서히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뼈를 지켜주는 비타민 D, 신경을 보호하는 비타민 B12,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비타민 E.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걸음이 불안정해지고 근육과 관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흡수되지 않아 골밀도가 떨어집니다. 비타민 B12가 모자라면 신경의 외피가 손상되어 뇌에서 발로 가는 신호가 약해집니다. 비타민 E가 충분하지 않으면 관절 마찰이 심해지고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결국 다리 힘이 약해지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영양 결핍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이 결핍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식탁에서 이 세 가지 비타민을 의식적으로 챙기면 몇 주 만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걸음이 한결 안정됩니다. 무엇보다 계단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걷는 즐거움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부터 이 세 가지 비타민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햇빛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입니다. 이 영양소는 뼈 건강의 핵심이자 근육과 면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상 속에서 손쉽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의 핵심입니다. 칼슘이 몸에 흡수되어 뼈로 들어가도록 돕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는 약해집니다. 쉽게 부러지고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어릴 적 어른들이 햇빛을 쬐어야 뼈가 튼튼해진다고 하던 말은 단순한 옛말이 아닙니다. 햇빛은 우리 몸이 비타민 D를 자연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73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우유를 마시고 미역국도 챙겨 드셨지만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평소 햇빛을 거의 쬐지 않고 창문도 잘 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에 차 한 잔을 들고 베란다에 나가 15분 정도 햇빛을 쬐는 습관을 권했습니다. 6주 후 할머니는 다리가 덜 아프고 시장도 가볍게 다녀왔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몸에 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비타민 D를 얻기 좋은 시간은 오전 6시에서 8시 30분 이전입니다. 이 시간대의 햇빛은 자외선이 약해 피부에 안전하고 비타민 D 합성에는 충분합니다.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팔, 다리, 얼굴 일부가 햇빛에 노출되도록 해주세요. 짧은 시간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음식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은 소화가 잘 되고 조리도 쉽습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를 김치나 김과 함께 드셔보세요. 고등어와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도 좋습니다. 무와 대파를 넣고 끓이면 속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잘 되는 국이 됩니다. 생강과 간장에 졸여 먹어도 좋습니다. 말린 표고버섯도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요리 전에 잠시 햇빛에 말려두면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따뜻한 물에 불린 뒤 연두부와 당근을 넣고 끓이면 부담 없는 영양국이 됩니다. 생선을 잘 먹지 않거나 채식을 하는 분이라면 비타민 D 강화 두유나 식물성 우유도 좋은 선택입니다. 제품 포장에 비타민 D 강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급적 당분이 적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뼈뿐 아니라 면역력과 기분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하루 10분 햇빛 쬐기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걸음을 가볍게 하고 노년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비타민 B12는 뇌와 다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의 외피를 보호하고 신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고 걷는 동안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다리가 휘청이기도 합니다. 70세 유순옥 할머니는 손주 집에 가는 길에 계단을 오르는 것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어지럽지도 않고 통증도 없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비타민 B12가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수년간 콜레스테롤을 걱정해 고기와 생선을 거의 드시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6주 동안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할머니는 다리에 전기가 다시 통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돌아온 것입니다.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은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무와 대파를 넣고 끓이거나 간장과 생강으로 졸여 먹어도 좋습니다. 구워서 먹으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먹어도 도움이 됩니다. 달걀, 특히 노른자에도 많습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와 김치, 김을 곁들이면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합니다. 간도 좋은 선택입니다. 쇠간이나 닭간을 양파와 당근과 함께 볶아 먹으면 피를 보충해주고 손발 냉증에도 좋습니다. 채식을 하거나 생선을 먹지 않는 분이라면 비타민 B12 강화, 두유, 시리얼, 영양효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비타민 B12 강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타민 B12는 기억력과 기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랫동안 부족하면 깜빡함이 잦아지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가벼운 우울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휴대폰을 들고 왜 전화를 하려 했는지 잊는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비타민 B12 부족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고기나 생선을 줄이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짧게 볶고 오래 끓이지 않으며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생선 한 토막이나 삶은 달걀을 올려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거름을 안정시키고 뇌와 다리를 다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 같은 존재입니다. 세포막을 보호하고 관절 속 마찰을 줄여 통증을 완화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손발 저림이나 냉증에도 좋습니다. 피부와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71세 명곡자 할머니는 남대문 시장을 걷다 무릎 통증 때문에 벤치에 앉아야 했습니다. 관절 안에 자갈이 굴러다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삐걱거렸습니다. 검사 결과 비타민 E가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식단에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을 추가했습니다. 5주 후 할머니는 시장을 다녀오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비타민 E는 일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가 대표적입니다. 하루 한 줌 67알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먹어도 좋고 아침 죽이나 오트밀에 뿌려 먹어도 좋습니다. 기름도 중요합니다. 일반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나 해바라기유를 사용해 보세요. 샐러드나 구운 채소 위에 살짝 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보카도와 시금치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아보카도를 반으로 잘라 시금치와 함께 올리브유, 레몬즙, 통깨를 넣어 샐러드를 만들면 영양이 풍부한 한 끼가 됩니다. 아보카도와 바나나, 두유를 갈아 만든 스무디도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시금치는 나물로 무쳐 먹거나 표고버섯과 함께 국으로 끓여도 좋습니다. 비타민 E뿐 아니라 철분과 엽산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열에 약하므로 오래 볶거나 튀기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소금이 없는 제품을 고르고 낮은 온도에서 살짝 구워 먹으면 향이 살아나면서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잠들기 전 무릎 주변을 올리브유나 참기름으로 5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다음날 아침 관절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비타민 E는 즉각적인 진통 효과를 주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이 달아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 한 스푼의 올리브유, 한 그릇의 시금치국이 관절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비타민을 챙기려면 복잡한 식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한 끼만이라도 세 가지 비타민 중 일부를 의식적으로 포함하면 됩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비타민 D와 B12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김치나 구운 김을 곁들이고 가능하다면 비타민 D 강화 두유를 한 잔 마십니다. 속이 편안하고 준비도 간단합니다. 점심에는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을 추천합니다. 소금과 생강으로 밑간에 구워도 좋고 무와 함께 졸여 먹어도 좋습니다. 이 생선들은 비타민 D와 B12가 모두 풍부합니다. 두부, 시금치, 말린 표고버섯을 넣어 국을 끓이면 관절과 뼈, 신경에 좋은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저녁은 단순하게 준비합니다. 계란을 풀어넣은 죽이나 닭간을 양파, 당근과 볶아 먹습니다. 견과류를 간식으로 곁들이면 비타민 E를 챙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 식단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삶은 달걀, 고등어구이, 시금치국, 호두. 화요일은 닭간볶음, 흰밥, 미역국, 두유. 수요일은 계란죽, 오이무침, 찐 표고버섯, 아몬드. 목요일은 꽁치 무조림, 마늘볶음 채소, 아보카도 샐러드. 금요일은 연어찜, 두부 버섯국, 현미밥, 바나나 아보카도 스무디. 토요일은 계란말이, 채소 샐러드, 두유, 볶은 참깨. 일요일은 오트밀죽, 아몬드, 찐 채소, 비타민 D 강화 주스. 이 식단은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비타민 D, B12, 이 중 하나 이상을 꾸준히 챙기는 습관입니다.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조리 방법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재료는 튀기기보다 찌거나 굽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은 요리 전에 햇빛에 잠시 말려두면 함량이 높아집니다.
비타민 B12는 오래 끓이지 말고 짧게 조리해 손실을 줄이세요.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비타민 E는 열에 약하므로 견과류는 생으로 먹거나 낮은 온도에서 살짝만 볶으세요. 올리브유는 가열하지 않고 샐러드나 밥 위에 바로 뿌려 드세요. 냉장고 문에 종이를 붙이고 3가지 비타민을 적어두세요. 하루에 먹은 영양소 옆에 표시를 하면 챙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매일 모두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먹는지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좋은 순간입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견과류 한 줌. 이 작지만 따뜻한 한 끼가 다리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다리를 돌보기 시작한다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걸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